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입니다. 자, 오늘은 연애, 사랑,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니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랑 변했어요. 우리 부인이 원래 연애할 땐 저러지 않았어요. 부부 상담하다 보면 대단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사람이 연애할 때 다르고 결혼할 때 다른가요?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이거 배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이지만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인이 필요한 능력과 배우자로서 필요한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애인으로서 좋게 지낼 수 있을 때 필요한 능력과 배우자로서 좋게 지내는데 필요한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인과 배우자 간의 비교를 해볼까요? 자, 첫째, 지내는 시간. 애인이 더 많습니까? 배우자가 더 많습니까? 배우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데이트를 하는 걸 할 때에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 제한을 두고 둘이서 어떤 즐거운 액티비티에만 집중을 하고 서로 헤어지죠. 그리고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예쁘게 차려입은 옷 다 벗어버리고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고 늘어져서 피곤했네 이러고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관계죠. 근데 배우자는요, 연애할 때 집에 가서 편한 옷을 갈아입고 하고 쉬고 있던 장면까지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즉 서로 공유하는 환경이나 시간이나 조건,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A는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는 관계라고 하면 배우자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의식주를 함께하는 생활 동거인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는 요만큼의 관계를 하지만 배우자는 이만큼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된 이만큼에서 예상과는 다른 행동 혹은 기대와는 다른 행동들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애인과 배우자가 되게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단, 그걸 보거나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드러났을 뿐인 것이라는 거죠. 즉, 내가 그런 모습을 보진 않았거든요.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지는 개인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되게 가족들 간의 사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는데 같이 결혼을 하고 생활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인과 배우자가 되게 다른 능력 중에 하나는 애인은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만 배우자는 나 말고도 내 원가족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서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에서 굳이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관계가 변하면서 혹은 관계의 양이나 질이 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연애할 때 봤던 모습과 일관되게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연애할 땐 되게 좋았는데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 연애나 사랑관계 자체보다는 안 드러났던 부분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연애에 대한 기대와 결혼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연애할 때는 그냥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혹은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느끼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의 양도 다릅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하게 되는 순간 상대방을 더욱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할 사람이니까. 혹은 서로 간에 관여가 일어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올라갑니다. 엄격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 혹은 이제 안 맞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있을 때만 잘했으면 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도 나랑 평생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나한테 잘할 것이냐, 훨씬 엄격한 기준이죠. 이런 눈으로 탁 상대방을 보다 보면 못 믿겠는데, 내지는 자꾸 이제 그와 관련된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럼 상대방도 이제 불편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기대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그랬지만 이게 상황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대를 하거나 혹은 다른 면들을 보거나, 그리고 그 각각에 따라서 다른 능력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박사님 쓰신 글처럼 역시 결혼은 연애의 무덤인 게 맞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연애나 결혼은 결국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감이 있으니까 연애를 시작한 것이고요. 연애를 하다 보니 믿음이 갔으니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잘 살다 보니 또 더 사람이 믿음이 생기거나 더 의지하게 되거나 더 좋은 관계가 되거나, 원래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즉, 나중에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의 이제 삼각형 이론이라는 데 보면 열정, 관여, 신뢰, 이 세 가지가 이제 사랑의 조건인데, 이렇게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거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랑의 조건 중에 지속적이고 반석과 같은 관여와 신뢰는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는 표현이 보통 정들었다, 내지는 열정은 금방 식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평생 내 편, 돌봐줄 사람, 함께할 사람, 이것이 이제 사랑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통해서 결혼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잘만 극복하고 적응한다고 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연애와 사랑이 공통 분모가 많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통 분모는 좋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것, 혹은 사랑의 공통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변했네, 사람이 어쩜 저렇게 다르게 행동해,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니 되게 달라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새로운 면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은 정상이며, 새롭게 발견한 면들을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애정이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 혹은 신뢰로운 행동, 혹은 믿음을 키워나가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변했네가 아니라 서로 좀 더 많이 알아가면서 서로 신뢰를 맺는 관계,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변했네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불만들을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